안녕하세요. 페트랙TV의 민용입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싶긴 한데 강아지 키우면 필요한 게 너무 많지 않을까? 혹은 강아지를 분양받기로 했는데 뭐가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강아지 키울 때 꼭 필요한 필수 용품 소개입니다. 오늘 제가 고른 용품들은 강아지를 키울 때 지금 당장 꼭 있어야만 하는 필수 용품들만 골라봤고요. 기본 구성으로는 이제 물통 세트, 사료, 집, 배변판, 패드가 있고요. 이 용품들이 필요하다고 하긴 하는데 도대체 왜 꼭 필요한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타리. 울타리는 이제 배변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보통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같이 생활하시려고 하고 울타리가 왜 중요한지 전혀 모르시는데요. 일단 애기 강아지는 배변할 위치를 모르기도 하고요. 범위가 넓어지면 배변도 배변이지만 이제 장난치고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로 제한을 해주시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배변 훈련이 끝나더라도 울타리를 쳐서 강아지들의 영역을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문을 열어두면 필요할 때 알아서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분리불안증 같은 것들은 이제 만들지 않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울타리는 기본적으로 철제 울타리랑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울타리가 있는데, 이제 두 제품의 차이는 무게입니다. 애기가 굉장히 힘이 센 중형견이라든지 큰 대형견 아가라면 당연히 이제 철제 울타리를 쓰셔야 하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소형견의 얌전한 아가라면 이런 이제 플라스틱 형태의 울타리로도 충분히 이제 제한이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이게 소형 플라스틱 울타리인데 중형이나 대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기나 무게는 조금 더 이제 조절이 가능한 것 같고요. 이제 요런 간단하게 인테리어 상으로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삭막해 보이는 철제 울타리보다는 이런 예쁜 플라스틱 형태의 울타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쳐서 겉에 둘레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키워주시면 되고요. 이제 울타리 안에 이제 물건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 안에 들어갈 것들은 먼저 애기 강아지한테 가장 중요한 거 먹고 자고 싸고가 기본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준비한 거 먹고 사료입니다. 으쌰. 우리 애기 첫 사료를 고르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분양 전에 엄마와 함께 먹던 사료를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원래 먹던 사료를 모르시거나 어떤 사료인지 이름은 아는데 주변에서 구하기가 어렵다거나 하실 때는 이 로얄 캐닌 스타터 마더 앤 베이비 독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애기가 스트레스 받아서 밥을 안 먹는다거나 이런 애기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기호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가장 많은 애기들의 첫 사료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구하기가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제가 이 사료 회사의 직원 같은 그런 말투가 돼버렸는데,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애기가 먹던 사료를 똑같은 사료를 찾아서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자, 그리고 사료를 먹었으니까 물도 마셔야겠죠. 물은 항상 있어야 하고요. 그릇에 떠먹는 형태보다는 이제 이런 물꼭지 형태의 물병을 준비해 주시는 게 위생적이기도 위생적이고 쏟을 염려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물꼭지 형태의 물병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이 사실은 이제 밥그릇 겸 물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을 이제 받아주는 그런 그릇인데, 아가들은 대부분 밥을 주면 바로바로 막 훅훅훅 거리면서 먹기 때문에 그대로 그릇에 사료를 주셔도 되고요. 이제 따로 분리를 해서 그릇을 이제 따로 준비를 해서 급여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먹었으니까 볼일을 봐야겠죠. 싸고. 여기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제 배변판과 패드입니다. 이제 배변판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준비한 건 메쉬형 그물이 있는 배변판을 준비했고요. 이제 간혹 보면 이제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이제 요런 형태의 배변판을
이제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런 배변판 같은 경우는 특징이 패드 부분이 이제 요런 부분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기들이 요 부분에서 땅도 파고 물어뜯고 요러면서 놀고, 그리고 배변한 자리에 그냥 누워서 막 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메쉬보다는 이제 몸에 닿는 면적이 많아서 그런지 많이 묻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기들도 지저분해지고 집도 지저분해지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 메쉬 형태의 배변판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는 이 그물 형태가 너무 무서워서 이 부분에 올라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패드는 이제 신문으로 쓰면 안 돼요, 화장실에서 보게 하면 안 돼요, 뭐 그냥 안 쓰고 쓰면 안 돼요 같은 질문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신문 같은 경우는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서 이제 배변 유도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아기 때는 이제 배변 그 훈련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배변 양도 작아서 감당이 되지만, 이제 자라고 나면 배변 양이 감당도 안 되고 다 젖어서 흐물떡해지고 나중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게 하면 우리 애기들이 이제 크기도 굉장히 작기도 하고 화장실이 항상 건조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물기들이 발에 묻어서 습진이 생기거나 혹은 화장실 아래 지저분한 머리카락이나 이물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애기들이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쓰게 되면 여름철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성견이 되어서는 이제 배변량이 되게 많아져서 배변판을 이제 세척하러 가시려고 이렇게 배변판을 들다가 쏟으면 아주 난리가 나죠. 제가 해봤어요. 근데 그냥 패드 쓰시는 게 배변 훈련 측면에서도 좋고 청소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패드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배변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배변 냄새를 억제해서 우리가 좀 쾌적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척을 하기에 좀 편리하게 세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기 때는 패드는 자주자주 갈아주시되 위에 배변판에 이 아까 보시는 이 메쉬 부분 있죠, 이 부분 탈착해서 이 부분만 이제 물로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제 들어서 물로 세척을 해주시면 배변 훈련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자고! 여름에도 아가들은 웬만하면 집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처음 우리 집에 와서 낯선 환경에 겁을 잔뜩 먹었을 아가들을 위해서 처음 집은 이런 동굴 형태의 집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아기들이 훨씬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갈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 동굴집은 하나의 커다란 장난감으로 변하면서 이제 우리 애기들이 이런 풀을 같은 것들 이제 씹고 뜯고 맛보고 하시면서 집을 위에 앉아가지고 찌그러뜨려서 지붕이 없는 쿠션 방석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알아서 다 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대부분은 나중에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를 계속 쭉 쓰시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가의 집을 구매하시기보다는 이런 특성을 생각하셔서 처음에는 저렴한 동굴집, 그 다음에 10개월 이상 지나서는 이갈이가 끝나면 이제 그때는 예쁘고 뭐 모양이 있고 취향을 고려하셔서 그런 집들을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치를 하실 때는 이제 배변판을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이 배변판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면 냄새도 나고 집인지 배변판인지 애기들이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집을 이렇게 돌려서 배변판과 집을 분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밥그릇이나 물그릇을 놔주시고, 집과 화장실 외에는 아무런 공간이 거의 없게끔 최소한의 공간만 남겨두시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키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강아지가 우리 집에 지금 당장 온다면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용품 소개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용이었습니다. 안녕.